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정신없는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중이었는데 장 중 후반에 급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오늘 플러스 0.5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오늘 플러스 0.2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다우와 나스닥이 모두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승세가 나왔으나 장 중 후반에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결국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오늘 한국도 그렇고 너무너무나 많은 뉴스가 많았습니다. 일단 우리 럼프 형이 플로리다 주에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을 역전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또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대선 전까지 절대로 통과되지 못할 거라는 이런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큰 하락이 나왔는데 종가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수 자체만 상승을 했고,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실 수 있죠. 특히 오늘은 하이닉스와 현대차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현대차와 하이닉스 모두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자, 과연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와 현대차에 큰 이슈가 있었는데, 이 이슈는 과연 호재일까 악재일까를 분석해보며 내일 증시의 향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4시 53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1.4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0.37%까지 상승을 했는데 장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우는 하락 반전이 나왔고 결국 종가는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0.91%까지 상승 중이었는데 장 초반에 잠깐 상승을 하다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65% 급락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자, 어제 올린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어제는 한국 증시가 마감이 된 뒤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의 괴리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이거는 야간 선물이었지만 미국 증시가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은 어제는 최소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안 좋은 소식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악재 뉴스는 플로리다 주에서 럼프형의 지지율이 바이든 대선 후보를 제쳐버리고 말았다라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소식이 왜 악재냐면은 지금 월가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랠리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달러 약세 현상이 보이고 있는 이유도 바이든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중화권과 다시 사이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달러 역시 하락을 하고 있었고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풍력이라던가 그린 뉴딜 관련주가 미국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바이든 아들의 노트북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영상들 덕분에
바이든 게이트가 발생이 되면서 플로리다주에서는 럼프형이 바이든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역전시키고 만 거죠. 이건 마치 4년 전에 있었던 힐러리 클린턴과의 대선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때도 대역전극이 나왔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비슷해요. 그 당시에도 힐러리 게이트가 터졌고 지금도 똑같이 바이든 아들 덕분에 바이든 게이트가 터졌는데 제 영상에서 몇 번이나 보여드렸지만 2016년도 미국의 대선은 저에게 큰 상처를 준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당연히 힐러리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린 뉴딜 관련주를 샀었고 그 결과 아침부터서 마이너스 30%를 때려 맞고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30번이 넘는 매매를 해서 플러스로 전환을 했지만 이 당시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저는 이번 대선 전까지 상당히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에서도 바이든이 패배 시에는 주가가 하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그린 뉴딜 관련주도 대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재로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또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그렇게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 부양책은 미국의 대선 전까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레포트가 벌써 한 달째 10번 넘게 나왔습니다. 계속 똑같은 뉴스만 내보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어제 하락한 게 더 크다고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1월 3일 대선 전까지 추가 경기 부양책이 힘들 것이다. 이런 뉴스인데 이건 어제도 나왔던 뉴스예요. 지겹도록 나온 뉴스라서 이 악재 뉴스는 이미 시장에서 내성이 생겼어요. 세 번째 악재 소식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코다리 바이러스 2차 확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5만 5천 명씩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미국의 백신 관련주가 아침부터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백신 개발 업체인데 장 초반부터서 화이자의 주가는 약 2% 이상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중후반에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 반전이 나오면서 화이자의 주가 역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렘데시비르 관련주인 파미셀이 플러스 4.1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파미셀 같은 경우에 오늘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었죠. 자, 보시면은 어제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는 신저가를 달성하며 마이너스 2.3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내렸는데 오늘 파미셀이 상승을 했어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이슈가 있었죠.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하고 있는 산업이 순풍산부인과처럼 순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찌라시에 오늘 결국 플러스 4.17%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부터서 악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하회를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마이너스 3.91% 하락으로 마감이 되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마이너스 3.34% 하락으로 마감되었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 마이너스 2.59% 하락으로 마감되면서 오늘 아침부터서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10시까지만 해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까지 빠졌었고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1142 종목, 상승 종목이 172 종목으로서 코스닥은 큰 하락이 나왔어요.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시가총액 5위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이 내리면은 1+1 삼각김밥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같이 내리고 얘네 두 개만 내려도 코스닥의 지수는 대부분 하락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리자 코스닥 지수가 아침부터 급락이 나왔고 다른 주식들도 영향을 미쳐서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이 오늘 하락으로
상승으로 출발했죠. 장 초반에는 개인만 이렇게 코스닥을 매수했지만 장 중후반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닥은 결국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는 오늘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내리는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2배 이상 많지만 결국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내리는 종목이 더 많지만 오늘 결국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환율을 살펴보시면은 1139원, 어제보다 1원 정도가 하락했는데, 자, 이렇게 달러가 하락했으면 당연히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위안화 강세 기조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고 플러스 4.9%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월가의 투자자들은 지금 중화권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화권의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몰리면서 계속되는 이런 달러 약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GDP도 그렇지만 중화권의 통계를 어떻게 믿어요? 지금 중화권은 확진자가 빵명이래요. 빵명. 우리나라도 매일 40명 50명씩 나오는데 저 큰 대륙이 확진자가 빵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놓고 9월달부터서 코다리 바이러스 종결 파티까지 하고 무공 훈장까지 주면서 말도 안 되는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런 거짓 뉴스가 지금 시장에서 먹히고 있어요. 중화권의 GDP는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수치인데 이걸 보시면은 몇 번이나 중화권은 GDP 조작의 흔적이 나왔어요. 이번 GDP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를 하면은 거의 반토막이 났지만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고. 그런데 지금 중화권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어제는 하락이 나왔지만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아니 저런 중화권의 가짜 통계라던가 이런 것도 믿을 게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에 급등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백신 개발을 한국에서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백신 스푸니크 V? 이거 그 콤바트라 V 같은 메칸더 V 로봇 이름 아닙니까? 이거를 한국에서 생산을 한대요. 자, 그럼 러시아 백신 관련 테마주가 뭐가 있죠? 네, 일양약품이 있죠. 자, 일양약품을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플러스 5.19%까지 상승을 했어요. 딱 5분 천하였습니다. 5분 동안 잠깐 반짝 상승한 다음에 종가 그냥 쫙 빠지면서 끝까지 내려가던데 결국에는 종가는 마이너스도 아닌 플러스도 아닌 0%로 마감이 되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뉴스로 이렇게 세계 증시가 움직이는 게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결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어제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악재 뉴스가 많았거든요. 자, 시간 외에서 현대차가 어제 급락이 나왔어요. 현대차가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또 코나 EV가 리콜이 나와서? 자,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어제 갑자기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바로 3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인데, 자, 3분기부터서는 실적이 예상치와 달리 적자로 돌변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소식일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세타 엔진 2 추가 충당금을 지원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충당금이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공지를 했어요. 자, 여기 나온 세타2 엔진이 뭐냐?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세타 엔진 2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 미국에서 리콜을 하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리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충당금이 언제 반영될 것인가? 그게 바로 이번 연도 3분기 실적에 반영을 받을 거래요. 그래서 이번 3분기는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았는데 3분기 영업이익에 이게 반영되면서 현대차는 3분기 적자가 날 것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오늘도 장 초반부터서 큰 하락을 보이며 출발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85%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0.30%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장 개장되자마자 현대차와 기아차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최소 4% 이상 하락을 하고 있었고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빠졌는데 장중에 급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27.22%까지 상승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급 반등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종가는 안타깝게도 플러스 14.33%로 마감이 되었는데, 자, 그리고 현대 모비스도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현대 모비스와 현대 글로비스 이 두 가지 주식이 왜 오르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은 정의선 회장이 부임한 뒤에 지배구조 개편안이 현재 매우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2년 전이었죠.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와 AS 사업을 인적 분할해 글로비스와 합병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외국계 투자자인 엘리엇이 이 합병을 반대를 했어요. 자, 2018년도 5월 12일이었습니다. 미국의 헤지 펀드인 엘리엇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짭짤한 수익을 거두었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로 넘어갔습니다. 자,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세븐이 폭파되자 삼성전자의 주주 친화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에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금을 늘리라는 이러한 조건을 내세웠고 삼성전자에서는 엘리엇의 조건을 수용을 하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상승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세븐이 폭파돼서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엇의 주주 친화 정책이 먹히자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시 크게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2015년도에는 SK텔레콤을 공격한 헤지펀드가 있었죠. 바로 소버린 사태라던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외국계 투자자들은 한국을 봉으로 봤어요.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면은 그때 갑자기 외국계 헤지펀드가 끼어들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놔라, 배당을 요구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이러한 무리한 조건을 요구를 하는데 그 타이밍이 정말 절묘해요. 삼성전자도 갤럭시 세븐이 폭파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주 친화 정책을 요구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리콜 사태라던가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지만 당시에 한조원 부지 10조 원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할 때 이럴 때 들어와서 현대차의 매수 가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평단가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안 좋은 사건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자, 엘리엇이 매수한 가격은 14만 5천 원에서 14만 원대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엘리엇이 이쪽에서 현대차한테 야, 니네 이번에 합병할 거면은 우리는 그 합병을 반대한다. 대신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놔달라. 이렇게 현대차에 요구를 했는데 현대차가 그거를 수용을 하지 않고 합병안에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합병 안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리콜 사태가 터져버리고 말았죠. 그러면서 실적도 반토막이 나버렸고 결국에는 주가가 10만원대까지 빠져버리자 엘리엇은 결국 손절을 하고 현대차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현대차가 오른 이유 중 하나가 엘리엇이 나가고 정의선 회장이 부임하면서 2년 전에 못했던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을 추진해보겠다.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고 오늘 역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또 같은 찌라시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차의 수급을 보시면은 단타의 제왕 금융투자가 들어온 겁니다. 얘네는 내일 아침에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엔 지금 7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하락이 멈춰서 다시 V자 반등이 나온다? 그러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정의선 회장이 우리 합병을 좀 미뤄보겠습니다 할 경우에는 오늘 상승했던 현대모비스라던가 현대글로비스 이거 큰일 날 수 있어요.
지금 3분기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언제예요? 10월 26일이에요. 다음 주까지 한탕 해먹고 튀려는 금융투자의 속셈학원 같은 속셈으로 보이지? 이거 지금 주가를 다시 신고가로 끌어올린다? 그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르면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 아무리 사도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기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LG화학이 있었잖아요. 악재 뉴스 나온 다음에 잠깐 기관이 여기서 하루 샀어요. 그 다음에 뿅 하고 빠지고 다시 기관이 사서 좀 오르다가 다시 뿅 하고 빠지고 저점 더 깨지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지금 곧 국토부에서 LG화학이 문제냐 현대차가 문제냐 이거에 대해서 곧 진상조사를 할 거고 지금 코나 EV가 폭발돼가지고 리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 곧 기회다 하면서 현대차를 줍는 거는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선도 불과 3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현대차를 매수를 한다라.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든이 형이 당선이 안 되면은 수소경제, 그린뉴딜 다 세계 경제에서 추진이 늦어지거나 추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 주가도 내릴 것이고 거기다가 무역전쟁도 계속되면서 우리 자동차주라던가 차 화정의 악재 뉴스밖에 발생이 되지 않는데 지금 현대차는 2020년도 들어가지고 신고가 범위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잘못 물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고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악재 뉴스가 있었죠. 하이닉스,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한다. 이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하는데 10조 3천억 원에 인수를 한다는 소식은 썩 좋은 소식이 아니죠. 옛날에 여러분 현대차 주가가 박살이 났을 때 한전부지,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를 10조 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만 원이 넘던 현대차가 무려 10만 원대까지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자, 아침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안 되죠. 자, 특별 공지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9시 30분 이후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부터서 상승을 하더군요. 전날 미국의 마이크론은 1.98%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거든요. 마이크론이 오를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적이 많은데 그렇다면 오늘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관련주인데 반도체 섹터가 출발부터 좋더군요. KC텍이 무려 장 초반부터서 2.13% 상승 중이었고 테스도 아침부터 상승하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SK 하이닉스 10조 원 매수는 악재라고 봤는데 반도체 관련주가 아침부터서 모두 상승을 하자 만약에 오늘 SK 하이닉스가 상승만 한다면은 반도체주들이 다 급등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아침의 반도체주들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자 모든 반도체주가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ESN, ES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얘는 최근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장이 개시되자마자 미친듯이 올라가더군요. 9만 원을 그냥 너무 쉽게 돌파를 해버렸어요. 보세요. 장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와 그냥 9만 1,000원까지 가버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6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쭉 하고 상승해서 플러스 4.84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73%로 끝났는데 자, 여러분 여기 시간을 보세요. 30초 만에 2%가 올랐다가 30초 만에 다시 2%가 내려왔어요. 너무 빨랐어요. 위에다 안 걸어놓은 이상은 이거 체결 안 됐습니다. 9만 원 이상에서는.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빠져가지고 이거 제대로 매매도 못해요. 인간적으로 너무 빨랐어요 이거. 그래서 쭉 빠지고 종가도 마이너스. 그리고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은 개인만 매수를 했죠.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10조 원가량 주고 매수한 게 과연 이득일까요? 아닐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일 수도 있지만 저 돈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는데 애널리스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레포트들이 이거는 단기적으로 악재다, 장기적으로는 호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 아까랑 정반대예요. SK 하이닉스가 급락을 하자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관련주가 모두 급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장 초반에 상승했던 상승분보다 훨씬 더 하락폭이 커졌는데 그래도 테스 이 녀석은 유일하게 상승을 하더군요. 역시 나우나 관련주는 다른 것 같아요. 테스 나우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고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테스 나우나는 오늘 5.5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테스는 역시 2등주였어요. 플러스 2.7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도체주는 지금 옥석 가리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 저점을 여길 깨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본다면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반도체주는 거르는 게 좋아요. 자, KC 같은 경우에는 24,850원까지 갔지만 이거는 경영권 승계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이 얽혀 있어요. KC와 KC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대주주가 매도를 합니다. 왜? 경영권 승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KC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24,000원을 돌파하자마자 바로 하락이 나오더군요. 이거 어디서 던졌나 보니까 역시나 금융투자 이런 애들이 좀 던지더군요. 그리고 여긴 주가가 오르면은 임원이 항상 던져요. 그래서 추세가 안 죽은 애들만 반도체주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호재 뉴스도 있었습니다. 바로 식약처에서는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길거리에는 담배꽁초보다 마스크가 더 많이 버려지고 있다라는 소식과 마스크 공장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처럼 도산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코다리 바이러스 특수 마스크 공장 이제는 줄 도산 위기에 처해져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서 공적 마스크라던가 혹은 약국에서 주민번호를 대조해서 마스크를 하루에 한 장씩밖에 구입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마스크 공급 과잉이 이루어져서 길거리 어디에서나 마스크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스크가 해외 수출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마스크 수출 규제가 풀렸다라는 뉴스에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갖고 2등주인 웰크론은 오늘 보시면은 10.1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 플러스 24.83%까지 올랐다가 플러스 10.10%로 마감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힘이 없어요. 1등이 상한가를 가면 2등이 상한가를 따라가야지 이 섹터가 가지만 웰크론, 50 이런 애들 다 힘이 없습니다. 플러스 10.12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플러스 4.78%. KM 역시 마스크주인데 종가는 8.30%. 힘이 없습니다. 이 섹터가 지금 가려면은 1등, 2등, 3등주가 다 가면서 점상을 가거나 내일 급등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간의 단일가부터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마스크주라던가 진단키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하락 추세에서 잠깐 반등이 나왔다고 이제부터 V자 반등이 시작이다 하고 들어가는 거는 현재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약주에 악재가 많은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일째 내렸습니까? 7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이 메디톡스는 지수의 상하방과 관계없이 매일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무려 21.73% 하락이 나왔어요. 이건 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자, 보시면은 메디톡스가 식약처에서 또 허가를 취소했다라는 이런 악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허가 취소 뉴스가 나와서 급락이 나왔는데 이건 정말 두 번 죽이기죠. 거기다 또 어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가 나왔었는데 이런 데서 하한가를 갔는데도 주식 격언 중에 지하실 밑에 지하실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말이죠. 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이 넘었던 종목입니다. 구 바이오메드. 이 종목은 인터넷에서 매우 핫하고 유명한 종목이었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2년, 3년 전부터서
매우 위험한 종목입니다.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라젠, 헬릭스미스, 굿바이오메드는 영상으로도 제작했듯이 이 종목 지금 적자 회사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임상 실패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임상 실패하고 나중에 존버했다가 상폐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했는데, 신라젠은 지금 실제로 거래 정지에 들어갔고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위기에 처져 있죠.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이런 종목 21만원까지 갔는데 얘네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라맥스 갖다가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솔직히?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못한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왜? 아니 아스트라제네카라던가 존슨앤존슨이라던가 그런 데서도 임상 3상에서 부작용이 나와서 임상이 중단이 됐는데 신풍제약이 그걸 해낸다고요? 솔직히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애들이 어느 순간 거래 정지가 됐다가 거래 정지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간마누라는 종목이 상폐 위기까지 갔다가 다시 복구가 되었는데 그 결과 장 개장하자마자 여러분 29.02%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가는 보합으로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급락이 나와서 지금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얼마나 손실을 봤죠? 반토막 이상 손실이 나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관리 종목이라던가 환기 종목은 기본적으로 적자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거래 정지가 풀린다고 해도 적자는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간마누라던가 이런 데를 이런 데서만 샀어도 벌써 반토막이 났고, 어제 거래 재개가 된 코나아이, 코나페이를 만드는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똑같아요. 간마누처럼 17.82%까지 장 초반에 상승을 시켜놓고 종가는 무려 11.88%,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이렇게 촥 뺐다가 오늘 잠깐 반등 나왔는데, 거래 정지됐다가 풀리는 애들 여러분 다 똑같아요. 거래 정지 자체가 됐다라는 게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고 잠깐 풀어주고 이번 분기 적자를 해소했다, 내년에 또 적자 다시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아마존과 넷플릭스, 언택트 관련주가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 역시 장 초반부터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도 보시면은 카카오는 하락을 했고 매수 주체는 기관입니다. 그나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40% 상승이 나왔지만 이것 역시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에 지니지 않아요. 오늘 외국인이 대거 매수를 했으니까 상승할 것이다. 솔직히 힘듭니다. 그리고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큰 하락이 나오면서 18만원대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마이너스 3.44%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장 초반에 상승 중이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오늘 플러스 2.38%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6.88%까지 내려갔고 종가는 마이너스 3.44%니까 위에서 잡았으면 약 5% 정도 손실이죠. 빅히트는 아직 기간의 보호 예수 물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잠깐 기술적인 반등을 해도 기관 애들이 꼬시고 팔아먹을 속셈학원 같은 속셈이 남아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방탄소년단 군 입대 후 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세계 여행도 안 되고 전 세계 글로벌 콘서트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온라인 콘서트 해봤자 한두 번이죠. 온라인 콘서트보다 오프라인 콘서트를 지금 하지 못하고 굿즈 판매라던가 그런 것도 콘서트 가서 흔들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매출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대로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지금 어떤 종목을 보고 있냐면은 반도체 섹터도 유심히 보고 있지만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 ETF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스닥과 한국의 코스닥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나스닥이 이렇게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은 코스닥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억울하고 답답한 게 어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플러스 1%였어요.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엔 뭐에 베팅을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나스닥을 따라서 하락하고 있었고 오늘 나스닥이 급등을 하면은 코스닥도 1% 이상 상승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스닥 레버리지는 곱하기 2배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곱하기 2배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전에 올렸던 제 인버스 레버리지 매매법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코스닥 레버리지에 베팅을 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배라서 지수가 1%만 상승을 해도 플러스 2%예요. 근데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했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손절이 나갔습니다. 손절 안 했으면은 뒤지는 줄 알았어요. 마이너스 2%까지 내렸으니까 이게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까지 하락을 하는 거라서 시초가에 그냥 확 던졌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반등 나왔어. 돌아버립니다. 근데 지수가 내리는 거에 베팅을 하면은 마이너스 1% 나와도 내가 먹는 금액은 1%밖에 안 돼요. 오를 때는 곱하기 2%, 내릴 때는 그냥 보통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면 상관이 없지만 내릴 경우에는 타격은 2배로 있고, 인버스를 베팅을 하면은 수익은 2배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손실을 볼 확률이 더 커져요. 하락장에서는. 아니, 코스피는 곧버스가 있잖아요. 코스피 곧버스를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곧버스는 최근에 변동폭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크게 먹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투자금을 완전히 다 줄여놓고 그렇게 큰 금액을 안 들어가서 다행이지, 지금 큰 금액을 베팅을 했으면 아침에도 정말 멘탈이 날아갈 뻔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급등하는 주식 사면 이렇게 돼요. 아침에 플러스로 시작한 게 종가는 마이너스 26%,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을 하고, 상한가 갈 것 같은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은 거기가 최고점이에요. 이 종목도 여기가 최고점이었죠. 보통 2시 때 20% 이상 올라가고 있다, 이거 상한가 말겠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자리에서 들어오는데, 지금은 옛날 장과 다릅니다. 상승장이 아닌 하락과 횡보장이에요. 자, 한국 유니온제약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는 7%대 상승이 나왔지만 종가는 플러스 1.21%로 마감한 것처럼 아침 시가가 고가인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빨간불 들어왔다고 들어가면은 종가는 파란불로 마감돼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이 1000종목이고 상승하는 종목이 200에서 100종목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싸우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버스를 매매를 하거나 곧버스를 매매하거나 이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그거 해봤자 2% 3%만 때려맞지 종목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마이너스 10%는 기본으로 때려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ETF를 공략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전략은 실적 발표 기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기 전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매수를 해서 종가 직전에 사서 시간에서 팔거나 혹은 다음날 아침에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많이 유효해요. 오늘은 미국과 유럽 증시가 좀 반등이 세게 나와줘야지 내일 한국 증시의 출발이 좋고 종가도 좋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는 뭐 텍사스주라던가 혹은 다른 주에서 럼프형이 지지율을 역전했다, 이런 뉴스가 안 나오길 바라야 되는 게 내일 한국 증시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대차와 기아차는 기술적인 반등일 확률이 높습니다. LG화학도 얼마 전 악재가 터졌을 때 잠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지난 저점을 깼고, 금융투자 같은 단기 투자자가 오늘 현대차를 매수를 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를 방어하고 실적 발표 기간 직전이나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현대차의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매우 높습니다. 물론 현대글로비스라던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합병 이슈도 있지만 이미 주가에 많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저 뉴스로 얼마만큼 하락할까를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럼프형의 지지율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든 게이트 사건 이후로 플로리다주에서 처음으로 럼프형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자, 2016년도에도 힐러리 클린턴의 스캔들로 인해서 막판 반전이 나온 만큼 이번에도 또 반전이 나올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우리 럼프형의 지지율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토니 스타크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